다음 소식은 유호정 기자가 준비했죠? 네, 맞습니다. 제가 준비한 마지막 아이템, 자수했지만 진술은 거부입니다. 이 계곡 살인사건 피해자 조현수와 이은혜의 얘기입니다. 네. 이 두 사람 지금 잠적한 지 4개월 만, 그리고 공개 수배된 지 17일 만인 그제 결국 경찰에 붙잡혔죠. 네. 이 그제 모습부터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살인 혐의 인정하십니까? 보험금을 노리고 그렇게 하신 건가요? 전 남자친구 살인 의혹 인정하십니까? 자수를 하시게 된 이유가 뭡니까? 5개월간 어디 숨어 계셨습니까? 유족께 더 할 말 있으십니까? 네, 지금 보신 것처럼 혐의 인정하냐 이런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을 했고요. 검찰이 오늘 오전 영장을 청구했거든요. 그리고 이틀째, 사흘째 지금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네. 뭐 변호사 없이는 진술을 하지 않겠다 혹은 뭐 진술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. 살인과 살인 미수, 보험 사기 미수 등의 혐의가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. 네. 구속 심사는 내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. 네. 아니 근데 4개월이 넘게 못 잡았는데 어떻게 잡게 된 거예요? 네, 두 사람의 간 큰 행보에 덜미가 붙잡혔습니다. 네. 공개 수배 이후에도 두 사람 지인들과 여행을 다녔더라고요. 이 공개 수배 4일 만인 지난 2일 밤에 이 지인과 함께 경기도 외곽에 있는 숙소를 다녀옵니다. 네. 이 정황을 수사기관이 포착을 하고요. CCTV 등 동선 추적을 통해서 함께 이 여행에 동행했던 지인을 찾아내 조사를 하고요. 이은혜가 삼성역 근처 오피스텔에 은신해 있다라는 진술을 지인으로부터 확보를 해냅니다. 네. 그래서 수사기관이 인근 CCTV를 분석을 하면서 수사망을 좁혀가는데요. 그 와중에도 두 사람은 평소처럼 밤늦게 택시를 타고 외출을 하다 포착이 되기도 합니다. 이런 행보에 덜미가 잡힌 상황입니다. 그렇군요. 윤영걸 대표님, 지금 보면은 공개 수배 이후에 지인들하고 같이 이 여행을 가기도 하고요. 네. 지금 보니까 뭐 이 굉장히 좀 다각도로 주변에 도움을 받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뭐 이 월세도 뭐 납입을 제3자 명의로 네. 했다고 하고 하는 걸 보면은 그냥 이 자기네들끼리만 숨은 게 아니라 주변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것 같아요. 근데 우려되는 점이 혹여나 이 이은혜 조연수가 그냥 도마뱀의 꼴이면 어떡하나 더 큰 조직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. 지금 뭐 그 오피스텔 얻을 때 그것도 도와준 사람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한 분은 지금 감옥에 교도소에 있는데 그분도 뭔가 좀 연관이 그동안 네. 사건에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. 이번에도 사람 속에 숨었다고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번화가에 오피스텔에 있었던 거죠. 그래서 타인 신용카드, 대포폰, 텔레그램 뭐 이런 걸로 했잖아요. 네. 근데 저는 이번에 자수했잖아요. 가명을 노렸다고 하는데 가명도 노린 게 있지만 이 수사가 진짜 끔찍한 범죄지만 이거 처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물증이 딱 나온 게 없어요. 네. 휴대폰 그 포렌식 해가지고 네. 그거 뭐 텔레그램 좀 이 정도지 네네. 뭐 진술에 의존해야지 예를 들면 가평에 남편을 데리고 와서 물에 빠뜨려서 안 꺼내줬다. 네. 근데 구조 의사가 있었냐 없었냐를 어떻게 알죠? 그 CCTV도 없고. 네. 그러니까 본인들이 진술을 안 하면은 이게 굉장히 수사가 어려운 수사예요. 그러니까 본인들이 진술해야 되는데 일단 자수해서 가명 노리고 저는 수사를 굉장히 그 범죄를 부인하면서 네. 또 남녀 둘이 있잖아요. 서로 상대방을 또 주모자라고 또 하면서 굉장히 혼선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서 이번에 경찰이 정말 수사를 제대로 좀 해야지 굉장히 어려운 수사라고 저는 보여집니다. 네, 굉장히 어려운 수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유호정 기자, 이 이은혜의 아버지가 이은혜를 검거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? 네, 맞습니다. 이 수사기관이 두 사람의 은신처를 어느 지역으로 특정은 했지만 해당 오피스텔이 워낙 큰 단지다 보니 네. 특정 어떤 건물에 몇 동 몇 호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었습니다. 네. 여기서 아버지의 설득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. 특히나 검거팀은 내부로 무리하게 진입을 하다 보면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네. 아버지를 통해서 자수를 유도를 합니다. 결국 그제 아버지로부터 딸이 자수를 하려고 한다라는 연락을 수사팀이 받고요. 검거팀이 오피스텔로 가서 두 사람을 검거합니다. 검거 당시에 두 사람 저항은 없었던 상황인데요. 다만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에 비협조적인
이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. 이 때문에 이 검찰은 조력자 그리고 지인에 대한 조사도 좀 집중적으로 벌일 예정입니다. 네. 근데 아니 아까 윤영걸 대표님도 잠깐 이 말씀하시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좀 멀리 어디 외딴 곳에 숨어 있는 줄 알았더니 굉장히 번화한 데에 숨어 있었어요. 네, 맞습니다. 공개 수배 17일째 검거가 됐습니다.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얼굴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붙잡히지 않다 보니 네. 뭐 꽁꽁 산골에 숨었을 거다. 그러니까요. 혹은 뭐 해외로 밀항하지 않았겠느냐 여러 가지 추측이 나왔는데요. 이들이 붙잡힌 곳은 도심 한복판 오피스텔이었습니다. 심지어 이 지구대, 경찰서 지구대에서 직선 거리로 불과 500m 떨어진 곳이기도 했는데요. 네. 지하철역에서 약 10분 거리고요. 또 인근에 대형 쇼핑몰도 있어서 유동 인구가 적지 않은 곳이었습니다.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람 속에 숨었다라는 네. 말이 딱 어울리는데요. 게다가 이 건물이 2,000세대가 사는 곳인데 지난해 말에 준공이 됐습니다. 이 때문에 입주가 완료가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많지 않고 1인 가구가 많았다라는 점 때문에 주민들 간 왕래가 적어서 좀 사람들 눈을 피할 수 있었던 유리한 이 지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. 또 큰 오피스텔이다 보니 건물 내에 편의시설이 다 있다라는 네. 점도 두 사람이 외부 시선을 피할 수 있는 좀 또 하나의 조건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. 말씀하신 것처럼 오피스텔 지금 조 씨가 제3자 명의로 계약한 것으로 알려지거든요. 이 때문에 조력자 여부 등도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. 네, 이 조력자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보면 볼수록 두 사람이 굉장히 좀 이 보통 내기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도심 속에 숨었습니다. 좀 등잔 밑이 어둡다, 굉장히 대범해 보이고 그리고 이 숨어 있던 이 곳 자체가 이 최근에 지어서 주변에 입주한 사람들이 없고 그리고 또 새로 짓고 안에 편의시설까지 다 있는 굉장히 좀 급하게 간 것이고는 굉장히 좀 치밀하게 이 장소를 물색해서 들어갔다라는 점이 좀 돋보이는데 은영미 위원님. 네. 지금 보면은 이 아까 잠깐 뭐 자수 말씀을 이 윤 대표님도 하긴 하셨어요. 근데 이 자수를 결심하고 진술은 거부하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? 일단 이제 자수를 하게 된 이제 배경을 보면은 원래 이제 경찰이 그 오피스 단지 한 네. 2,000 가구가 있는데 동까지는 파악을 했어요. 그러면 이제 그에 이제 그 동안에 이제 여러 세대가 있을 텐데 네. 그걸 물론 이제 조사를 하면 나오겠죠. 그런데 기습 체포를 들이닥치잖아요. 그러면은 압박감에 뭐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네네.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통해서 자수를 해라 이렇게 유도를 한 걸로 알려졌어요.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버지랑 통화를 해서 자수를 유도해서 자수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은혜와 조연수 입장에서 왜 자수를 했느냐? 어차피 시간 문제였거든요. 체포되는 건. 그러니까 일단 자수를 하되 자수를 하면은 일단은 뭐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으로 보여지니까 나중에 감형도 노려볼 수 있고 다만 이제 체포가 되면은 48시간 동안 경찰에 묶일 수가 있거든요. 48시간이 지났는데도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안 돼서 네. 발부가 안 되면 풀어줘야 돼요. 그러니까 네네. 수사에는 협조를 하지 않는 거죠. 영장 발부 안 되도록. 그러니까 일단은 자수하는 척 해서 감형을 노리되 영장 발부가 안 되도록 수사에는 협조하지 않은 이런 거를 노렸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지금 감형을 좀 생각하고 구속되지 않으려는 지금 그런 생각인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의 좀 탑을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오늘의 탑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르익고 있는 상황이죠. 이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들이 계속 무르익고 있는데 진실 여부를 좀 떠나서 이 현재 나오는 의혹들의 정황 조국 사태랑 상당히 흡사합니다. 타산지석이란 말이 이 문득 떠오르는데 그런 면에서 오늘의 탑은 정호영 후보자의 의혹 이 기사를 오늘의 탑으로 결정하겠습니다.